단 하나의 선율 속에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연주자의 기술적인 화려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망명자의 숨겨진 취약함 때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렌즈를 통해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이 특별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후기 낭만주의와 현대 영화 음악 사이의 깊은 간극을 메워준 위대한 걸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장감과 함께 이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랍소디 on a Theme of 파가니니는 깊은 개인적 소외와 정치적 망명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 탄생한 예술적 돌파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변주곡의 집합이 아니라 작곡가가 자신의 유령 같은 과거와 나누는 처절한 대화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자신의 창조적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믿었던 한 인간이 어떻게 거의 한 세기 동안 낭만적 갈망을 상징하게 될 불멸의 작품을 빚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합니다. 제1부 유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934년 당시 클래식 음악계는 전통적인 낭만주의의 종말과 스트라빈스키로 대표되는 현대주의 사이의 거대한 충돌 속에 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2,000번이 넘는 전 세계 공연을 소화하면서도 자신의 창작력이 소진되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종종 텅 빈 콘서트홀을 바라보며 자신의 음악적 언어가 이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창조자로서의 그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그의 새로운 교향악 작품들은 비평가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세상은 재즈와 무조음악에 열광했고 라흐마니노프의 무겁고 감성적인 화성은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휘봉을 든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타오르는 창작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단 하나의 강력한 불씨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의 부활이었습니다. 제2부 음악적 토대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제24번 카프리스라는 불과 몇 분 안 되는 짧은 주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단순한 11개의 음표를 바탕으로 1934년 여름 스위스에서 7주 만에 24개의 거대한 변주곡을 완성해냈습니다. 파가니니는 19세기를 지배했던 바이올린의 악마였습니다. 그의 초인적인 기교는 수많은 전설을 탄생시켰고 심지어 악마와 영혼을 거래했다는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악마적인 주제를 피아노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심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래된 잉크와 기펜으로 그려진 악보 위에서 파가니니의 날카로운 선율은 라흐마니노프의 풍부한 화성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두 천재가 세기를 뛰어넘어 악보 위에서 나누는 치열한 대결이자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단순히 원곡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곡 이후의 주제를 등장시키는 파격적인 구조를 선택했으며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이 작품이 평범한 변주곡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음악적 건축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제3부 망명과 창조적 정책입니다. 1917년 12월 23일 라흐마니노프는 단 500루블만을 들고 조국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미국에서의 15년은 화려한 성공이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조국에 대한 지독한 향수와 창작의 고통뿐이었습니다. 거친 대서양의 파도를 가르며 망명길에 오른 작곡가의 마음은 칠흑 같은 바다만큼이나 어둡고 참담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스크바의 종소리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 숲은 이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기억 속의 파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망명객들과 함께 뉴욕에 정착한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고갈은
그의 가장 강력한 창조적 무기였던 영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한 줄기 빛 아래 놓인 피아노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926년 제4번 피아노 협주곡의 참담한 실패 이후 그는 무려 8년 동안 이렇다 할 대작을 내놓지 못한 채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4부 빌라 세나르의 돌파구입니다. 루체른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은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작곡가의 영감을 깨웠습니다. 7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의 강행군을 통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장엄한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만년설과 호수의 푸른 물빛은 작곡가에게 잃어버린 러시아의 자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932년 그가 직접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감독한 빌라 세나르는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평온함 속에서 기적이 잉태되었습니다. 1934년 7월 3일 그는 드디어 첫 음표를 종이 위에 그려 넣었습니다. 막혔던 둑이 터지듯 그의 펜 끝에서는 수많은 악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시기 그의 일기에는 작곡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환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월 18일 마침내 24개의 변주곡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을 거닐며 그는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창작의 고통에서 해방된 깊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빌라 세나르의 여름은 그의 음악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했습니다. 저부 영화적 유산입니다. 이 음악은 단순히 클래식 공연장에 머물지 않고 현대 시각 예술의 가장 강력한 감정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18변주의 감미로운 선율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갈망의 보편적 언어가 되어 영상 예술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1950년대 세 편의 사랑 이야기라는 영화에 최초로 사용된 이후 이 랩소디는 사랑의 은하수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핵심적인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가는 영사기 필름 사이로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은 스크린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흑백 영화가 컬러 시대로 변하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이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전율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수성을 건드리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스터피스의 조건입니다. 마치 어둠 속을 흐르는 황금빛 강물처럼 그의 선율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는 끝없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와 클래식의 경계를 완벽하게 허물어버린 이 작품은 음악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크로스오버의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6부 기술적 절정과 유산입니다. 전설적인 바리에이션 18은 단순한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수학적 승리이자 영혼의 반전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파가니니의 테마를 거울을 보듯 정확히 반전시켜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선율을 찾아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A 단조의 날카로운 파가니니 주제가 완벽하게 뒤집히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D 플랫 장조의 감미롭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기적처럼 변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곡 기법을 넘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낸 작곡가 자신의 내면적 승리를 상징하는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곡은 피아니스트에게 극도의 체력과 초인적인 기교를 요구하는 동시에 가장 깊은 서정성을 표현해내야 하는 치명적인 도전입니다. 연주자의 손끝에서 건반이 폭발하듯 울려 퍼지는 순간 청중은 카타르시스의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휘자의 격정적인 움직임과 피아니스트의 완벽한 호흡 속에서 거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마침내 하나로 응집됩니다. 이 압도적인 클라이맥스는 망명과 실패의 고통을 이겨낸 위대한 예술가의 화려한 부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승리의 팡파르였습니다. 제7부 영원한 유산과 결심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매일 밤 전 세계 어디에선가 연주되며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음악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깊은 울림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천재성이 빚어낸 복잡한 층들을 통과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예술적 추구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도전이 우리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시련을 진정으로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화시킬 힘을 찾아낼 것입니까? 이 음악이 지닌 영속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선사하고 새로운 용기와 명료함으로 여러분만의 창조적인 여정을 마주할 수 있는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악사의 비범한 탐험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길 위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깊이 있는 클래식 탐구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